(179명이) 숨진 무안공항 대참사가 한국발 미국 탑뉴스로 타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자 최장수였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H-1B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한 전폭 지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미국의 21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돼 920만 근로자들이 57억 달러를 더 받게 됩니다. 최근 운동 후 회복과 탈수 예방을 위한 전해질 파우더가 건강관리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나 숨진 무안공항 대참사가 끝없는 한국발 미국 탑뉴스로 타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실패, 그에 따른 탄핵, 한덕수 대행도 탄핵된 정치 불안, 경제 비상에 이어 이번에는 무안공항 대참사가 일요일 미국 탑뉴스를 차지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아니면 나쁜 소식에서는 제외됐던 한국발 미국 톱뉴스가 잇따라 전해지면서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6시간 만의 실패, 그에 따른 탄핵, 한덕수 대행마저 탄핵된 정치 불안과 환율급 등을 포함한 경제 비상에 이어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착륙 사고로 181명 중에 179명이나 숨지고 2명만 구조된 대참사가 미 언론들의 일요 톱뉴스를 차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톱뉴스로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랜딩 기어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끝장벽에 충돌한 후 불길에 휩싸이는 대참사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안공항 대참사로 탑승객 181명 중에 단 2명만 구조됐을 뿐 179명이나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2명은 30대 여성 승무원과 20대 남성 승무원으로 서울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일면 톱뉴스로 무안공항에서 착륙사고로 179명이나 숨지는 대참사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콕을 출발해 무안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소속 사고기에는 태국인 2명을 포함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타고 있었으며 꼬리 부분에 있던 승무원 2명만 구조됐을 뿐 거의 대부분인 179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번 무안공항 대참사는 한국 항공기 사고로는 1997년 괌에서 추락해 254명 중에 229명이나 사망했던 참변 이래 근 30년 만에 최악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치 위기와 경제 비상을 해결해야 하는 한국에서 항공기 추락이라는 대참사까지 겹쳐 충격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공기 대참사 때마다 대부분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들이어서 이번 무안공항 대참사가 발생하자 미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무안공항에서 대참사를 빚은 항공기는 제주항공의 보잉 737-800 기종으로 15년 된 여객기였으므로 사고 조사에서 보잉과 미국 당국도 관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의 조사당국에서는 사고기가 메이데이 긴급 상황을 알린 후에 2분 내지 4분 후에 무안공항에서 장벽에 충돌하며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파악하고 비행기록 장치와 음성 녹음 장치 등 2개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조사당국은 특히 사고기가 왜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했는지, 관제탑에서 경고한 대로 조류의 충돌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안공항의 활주로가 다소 짧은 것은 사고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당국은 강조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자 최장수였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단임 대통령이 그쳤지만 한반도와도 갈등의 악연과 평화의 인연을 맺었고 퇴임 후에 더 빛나는 피스메이커 역할과 퍼블릭 서비스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My name is Jimmy Carter and I'm running for president. I, Jimmy Carter, do solemnly swear. 퇴임 후가 더 빛났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일요일인 29일 피부암 발병 후 호스피스 치료를 받아온 조지아 플레인스 자택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카터 센터가 발표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로써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자 최고령, 최장수 대통령이란 역사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Today, America and the world, in my view, lost a remarkable leader. 카터 전 대통령은 단임에 그친 4년간의 재임 시절보다 40년 이상 활동해온 전직 대통령의 분쟁 해결사, 피스메이커, 퍼블릭 서비스로 더 빛난 역할과 성과를 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 해군 사관학교를 나온 해군 장교 출신이고 조지아의 땅콩 농장주에서 조지아 주지사, 미국의 39대 대통령에까지 올랐습니다. 한반도와는 악역과 갈등, 인연과 평화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 철수와 인권 외교로 최악의 정상회담으로 갈등을 빚었고 박 대통령 시해 사건 후 개인 감정을 앞세웠기 때문인 듯 그의 인권 외교 기조와는 상반되게 전두환 신군부를 용인했습니다. 그러다가 퇴임하며 후임자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김대중 구명을 강력히 요청해 결국 관철해 내기도 했습니다. 북핵 1차 위기 시 미국의 영변 폭격설이 나돌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분쟁 해결사, 피스메이커를 자처해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1994년 6월 평양을 방문해 김영삼, 김일성 간 남북 정상회담까지 합의해 서울로 와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았습니다. I personally believe that the crisis is over. The next step, obviously, is to make sure that the agreements that were worked out between me and him are carried out. 그 후 두 차례 더 방북했으나 김정일의 면담 거부로 모욕을 당했으며 미국에선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김정은 간 직거래로 더 이상 한반도를 위한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1977년부터 1981년 1월 20일까지 39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4년 동안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 협상을 타결지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이끌어냈고 등소평과 미중 수교를 완료하는 등 외교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란 혁명 후 오일 쇼크로 미국민들이 휘발유를 사려고 주유소에서 긴 줄을 서고 제로 성장에 물가만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고실업률 등 경제난으로 원성을 샀습니다. 게다가 79년 11월에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습격을 당해 대사관 직원 52명이 자신의 퇴임하는 날까지 444일간이나 인질로 잡혀있던 사건으로 허약하고 비효율적인 단임 대통령의 꼬리를 달고 있었습니다. 1981년 퇴임하고 나서 40년 이상을 집짓기 운동인 헤비타트 봉사활동을 벌이고 지구촌 곳곳에서 민주주의 선거를 감시하며 분쟁 해결사, 피스메이커 역할에 매진해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퇴임 후가 더 빛났던 미국 대통령으로 불려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외국 인재 영입을 둘러싼 측근들의 내전에서 일론 머스크 등 테크 리더들의 손을 들어주며 H-1B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한 전폭 지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에서도 고학력, 고숙련 첨단 분야 외국 인재들을 적극 유치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H-1B 비자 확대는 물론 합법 영주권 제도의 일대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 인재 영입을 위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둘러싸고 테크업계 리더들과 반이민 강경파들이 온라인 대전을 벌이는 바람에 트럼프 진영의 시빌워, 내전 양상으로 치닫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심판으로 전격 나섰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뉴욕 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이 H-1B 비자를 좋아하고 지지해왔다며 이른바 비자 내전에서 일론 머스크 등 비자 확대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나는 H-1B 비자에 대한 확신론자라며 나의 회사들에도 H-1B 비자 소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첨단 분야 고학력 고숙련 외국 인재들이 미국에 남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 대학을 졸업하면 자동으로 영주권 제공하는 방안까지 공개 선언한 바 있습니다. What I want to do and what I will do is you graduate from a college, I think you should get automatically as part of your diploma a green card. 이로 미루어 트럼프 이기에서는 첨단 분야 전공으로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 인재들이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H-1B 비자나 다른 취업 비자를 확대하고 합법 취업 이민 영주권 제도에 전면 개편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른바 H-1B 비자 내전이 벌어져 극심한 분열과 문화 전쟁 양상까지 확산됐습니다. 이민자 출신들인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SNS를 통해 미국이 첨단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미국 인재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외국 인재들도 영입해야 한다며 H-1B 비자의 확대론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진영에서는 로라 루머, 스티브 배넌 등 보수강경 반移민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비난까지 퍼부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와서 한때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미국 시민권자이며 라마스와미는 인도 출신입니다. 인도계이자 트럼프와는 다소 소원해진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는 외국 인재들을 유입하는 노력보다는 미국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교육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진영에서 미국 내 불법 이민자 2천만 명을 최대한 많이 추방한다는 데에는 한 몫을 내고 있는 반면에 합법 이민, 그중에서도 고학력, 고숙련, 첨단 외국 인재들을 더 많이 영입하는 문제를 놓고 내전에 가까운 격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5년 새해 1월 1일부터 미국 내 21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돼 920만 근로자들이 57억 달러를 더 받게 됩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버지니아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41센트 오른 12달러 41센트가 되는 반면 새해 인상이 없는 메릴랜드는 15달러, 워싱턴 DC는 17달러 50센트로 올해와 같게 적용됩니다.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2025년 새해에도 21개 주에서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2025년 새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21개 주는 버지니아와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델라웨어, 캘리포니아, 서부 워싱턴주, 일리노이와 오하이오, 미시건, 미주리, 미네소타 등입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선 버지니아가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이 반영돼 41센트 오른 12달러 41센트가 되는 반면 새해 인상이 없는 메릴랜드는 15달러, 워싱턴 DC는 17달러 50센트를 계속 적용받게 됩니다. 뉴욕에선 50센트 오른 15달러 50센트가 되고 이웃 뉴저지는 36센트 인상돼 15달러 49센트가 됩니다. 뉴욕주에서도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 대도시들은 주 평균보다 높은 16달러 50센트가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50센트 오른 16달러 50센트가 됩니다. 서부 워싱턴주는 38센트 오른 16달러 66센트가 적용됩니다. 새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21개 주 가운데 델라웨어는 한꺼번에 1달러 75센트나 올라 15달러로 가장 많이 인상됩니다. 네브라스카도 1달러 50센트 오른 13달러 50센트가 되고 미주리는 1달러 45센트 인상돼 13달러 75센트가 적용됩니다. 일리노이와 로드아일랜드는 똑같이 1달러씩 올라 15달러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로써 2025년 새해에는 전체의 3분의 1 지역이 최저임금 15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입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한 지역들이 많아 2027년에는 15달러 이상 되는 지역이 전체에서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직도 2009년 이래 동결돼 있는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지역들이 20개 주에 달해 각 주별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20개 주 지역에서도 각 회사들이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고 그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운동을 즐기는 젊은 층 사이에서 이온, 즉 전해질 파우더가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 후 빠르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운 날씨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전해질 파우더가 운동과 일상에서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레이첼 기자입니다. 2025년 운동 후 회복과 탈수 예방을 위한 전해질 파우더가 중요한 건강관리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더운 날씨에 활동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제품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해질 파우더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이며 운동 후 탈수를 예방하고 피로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운동 후에는 땀으로 중요한 미네랄들이 소모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해질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 체내 여러 기능을 돕는 미네랄로 이들이 부족하면 피로감, 근육 경련, 어지러움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해질 파우더가 이렇게 소모된 미네랄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라며 운동을 마친 직후에 물에 타서 먹으면 빠른 회복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될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과 함께 전해질도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전해질 파우더는 체내 균형을 맞추는 데 유용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온의 환경에서 활동하는 직장인이나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제품으로 추천된다고 밝혔습니다.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탈수나 피로가 빠르게 찾아오므로 전해질 파우더가 이를 예방하고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커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즐기지만 커피에는 이뇨작용이 있어 체내 수분을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전해질 파우더는 이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며 탈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유용하며 커피 섭취 후 빠르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동이나 더운 날씨, 커피 섭취로 인해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 전해질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해질 파우더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을 정확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어 균형 잡힌 수분 보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양한 맛과 형태로 제공되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전해질 파우더는 실내 운동이나 야외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에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위나 커피 소비로 인해 탈수가 우려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파우더가 꼭 필요한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인기 5가지 제품들을 살펴보면 엘멘티, 눈스포츠, 리퀴드 IV, 하이드란, 스크래치 랩스 등의 제품들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성분 배합과 품질을 자랑하며 운동 후 빠른 회복과 탈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해질 파우더를 활용해 더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 후 빠른 회복을 도와주고 무더운 날씨에 체력을 보호하며 커피로 인한 탈수도 예방할 수 있는 전해질 파우더로 더 나은 건강 관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WKTV 뉴스 정레이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